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이 최근 SM그룹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취업은 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거라 이 법원에서 과태료 30만 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은 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법원 결정문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 법원 결정문을 당사자인 이 총리 동생이 받기도 전에 국회에 파견 나온 판사가 미리 곽 의원 측에 전달한 게 알려져 논란입니다. 그것도 개인정보를 모두 포함해서 말이죠. 이 결정문은 지금 SNS를 통해서 온 동네방네로 퍼져나간 상황입니다. 김태일의 프레스코, 총리 동생 정보 유출한 판사와 의원입니다. 이낙연 총리의 동생이 SM그룹 건설사 대표로 있다가 사임을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저희들이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어떻게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게 전달이 된 것인지 그 배경, 내막이 좀 석연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태일 기자, 누가 어떻게 전달을 했다는 것이죠? 네, 일단 어제 이제 곽상도 의원 측의 이제 결정문 공개로 이 이낙연 총리 동생이 법원으로부터 이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게 이제 알려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 총리 동생의 이 주민번호, 뭐 자택 주소 등기 개인 정보가 하나도 이제 지워지지 않고서 이렇게 공개가 됐거든요. 원본 그대로 공개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걸 공개한 게 바로 이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지금 이제 국회에 파견 가 있는 이 판사가 이 총리 동생이 이 결정문을 받기도 전에 미리 곽상도 의원 측에 건넨 것으로 지금 알려지면서 지금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원래 이 법원 결정문은 원본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은 좀 가려서 전달이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사실 법사위원들은 이걸 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이제 대법원 얘기를 보면 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판결서 등을 열람하거나 이제 복사할 경우에 이름하고 뭐 주소, 연락처처럼 이제 당사자를 특성할 수 있는 정보를 비실명 처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규정 위반이죠. 근데 이제 지금 이 법원 결정문이 지금 SNS를 통해서 막 여기저기 지금 퍼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2차 피해도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근데 또 다른 문제는 여기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이 법원 결정문이 외부에 공식적으로 공개되기 전에 이미 곽상도 의원 손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과정도 사실은 바람직한 과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결정문이 이제 결정이 나면요. 이 판결문, 결정문을 이제 당사자에게 법원에서는 전달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전달이 되기도 전에 이제 곽상도 의원 측이 판사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을 했고 이게 먼저 전달이 됐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요. 본인에게 가기도 전에 먼저 곽상도 의원에게 전달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국회 제출용이라 그래서 법원의 판결문이나 뭐 공소장 이런 것들은 익명 처리, 실명을 비실명화 처리를 해서 국회 제출용이라는 도장이 찍힌 채로 국회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판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곽상도 의원 측이 행정처에 그 국회 제출용 파일은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 상황이고 일단 내부용으로 일단 급하니까 결정문 먼저 보고 있겠다. 이거는 내부용으로만 보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파일을 줬다라는 설명이고요. 곽상도 의원 측은 이제 사정을 파악해보겠다라고 하고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행정처에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곽상도 의원이 이 내부 자료를 받지 않더라도 시간을 좀 기다리면은 익명 처리가 된 이제 처리가 된 국회 제출용 결정문을 받을 텐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회에서도 신속한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파견되어 있는 판사한테 우리끼리만 볼게라는 이제 요청으로 따로 자료를 받았던 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공개되는 판결문에 앞서서 먼저 내용을 알고 싶다. 그래서 그 국회에 파견 나간 검사가 실명 그대로 드러난 법원 결정문을 곽상도 의원에게 전달했고 곽 의원은 이것을 외부에 또 공개한 것이다. 자기들끼리만 보겠다라고 한 말을 어긴 셈이군요, 스스로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여당 내에서는 이 부분을 쉽게 간과하지 어렵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여당 내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총리 동생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적혀있는 상태로 당사자가 받기도 전에 자한당 곽상도 의원에 제공되었다고 합니다. 만일 이러한 유출이 곽상도 의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라고 지금 이제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 사실 지금 검찰과 언론이 또 국회의원까지 연계가 돼서요. 검사들이 갖고 있는 피의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된 바가 있거든요.
이제는 검사에 이어서 판사까지, 국회에 나가 있는 판사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건 정말 우리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네.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정보 관계자한테 들은 이야기가요. 예. 우리나라 그러니까 외국의 뭐 스파이라고 하죠. 스파이가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활동하기 좋은 데가 국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너무나 보안이 허술하다는 거예요. 특히 예. 우리나라 국회가요. 자, 그런 걸 단적으로 저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중한 범죄도 아닙니다. 이게 예. 지금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과태료 30만 원 한 그런 거거든요. 예. 자, 근데 이거를 판사분이 왜 급하게 줬을까라는 의문이 있어요. 급하지도 않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모든 어떤 그 공식적인 판결문이나 공소장이나 이런 게 국회로 넘어오면요. 예. 다들 익명 처리가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에 사건 관련자들이 볼 수도 있고 또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예. 주민번호라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자칫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법을 만드는 곳이 어딥니까? 바로 국회입니다. 근데 그 만드는 국회에서 이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국회만 가면 다 유출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면에서 보면 국회를 못 믿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은 다른 걸로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더구나 곽상도 의원이 누구입니까? 바로 민정수석을 한 분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도 검사 출신이고 본인도 이런 어떤 사안시들을 여러 번 분인데 예. 저는 이 판사라는 파견나온 판사라는 분이나 또 해당 국회의원이나 다들 과연 이런 데 대한 기본적인 또 관념이 있는 것인지 어떤 면에서 보면 상대방을 공격하면 여당을 공격하면 무조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저는 작은 하나지만 예.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요. 결국 큰 원칙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법을 지킨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개인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될 국회의원, 검사, 판사들이 오히려 그걸 무시하고 관념이 없다. 네. 예. 김근희 기자, 그 곽상도 의원은 과거에 이런 비슷한 전력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사실 이 올해 초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손자의 학적 자료를 가지고 이 예. 딸 부부의 그 해외 이주 사실을 공개했는데 당시에도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좀 전달해 드리자면 이 문 대통령 딸 부부가 부동산을 처분한 다음 날에 이 손자 초등학교에서 이 학적이 변경된 자료를 요청받아서 이 해외 이주 사실을 확인했던 건데요. 예.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처음에는 1년치 자료를 전부 다 달라고 해서 이 관계자들이 어떤 개인 정보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료를 줬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특정한 문 대통령의 딸의 부부와 손자와 관련해서 특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때 이 자료를 제출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징계 조치 등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떤 응당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이 조 전 장관에게 이 압수수색할 때 이 검찰 쪽 관계자와 통화한 사실이 있냐 이렇게 물었던 부분 역시도 검찰과 어떤 내통한 것의 이 증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무리 대통령의 손자고 또 총리의 동생이라고는 합니다만은 그들은 이제 사인인 거죠. 예, 그분들의 개인 정보가 너무 쉽게 유출되는 것, 그것이 또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 여러 가지 좀 경계해야 될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김태일 기자. 전달해준 판사, 뭐 이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달해준 판사, 또 검사, 이런 법을 연구하고 법으로 일하고 있는 이분들도 좀 인식이 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이분들은 그냥 처벌 없이 넘어가는 건가요? 아까 뭐 이현정 의원께서 예. 얘기했듯이 아무런 이제 죄의식 없이 이런 것들을 넘겨주는 거거든요. 예. 뭐 우리가 내부적으로 보겠다 하더라도 어쨌든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법원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문책이 좀 뒤따른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이 자꾸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